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멋있게 즐기는 시간.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정클클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윤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 속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패션이 아주 파랗죠. 바다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못 가는 열망으로. 의상이라도. 스웨터 파란색 멋있습니다. 요즘에 그 운영하시는 유튜브 아이템 계속 업그레이드하느라 쉽지 않으시죠? 네. 저는 구독자로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네. 물론이죠. 예. 자,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천재 음악가 코스를 이제 밟았죠. 계속 천재만 소개하는 건가요? 음악가들은 다 천재인가 봐요. 아하. 저만 빼고. 나만 빼고. 난 바본데. 예. 네. 말씀해 주세요.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음악과 학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재능이 많았던,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 아는 그런 반항한 기질이 되게 다분한 아이였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아주 까다롭기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선생님 수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결국 모스크바 음악원에 수석으로 졸업을 이제 하게 되죠. 수석 졸업. 네, 그리고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네.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가장 높을 때. 하이에 있을 때. 그렇죠. 그냥 이럴 때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높을 때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슬럼프에 빠지면서 3년간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작품은 바로 이때 탄생한 거죠. 힘들 때. 하이에 있다가 정점에 있다가 바닥으로. 주목을 받다 떨어졌을 때. 네, 떨어졌을 때. 3년 동안 슬럼프였으면은 군대를 길게 다녀왔네요. 예. 네. 먼저 곡을 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상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곡이기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참고로 3주 전에 예술의 콘서트홀에서 직접 또 보고 왔고, 피아니스트 원재현. 그러셨습니까? 예, 보고 왔고, 네. 저는 이 곡을 제가 직접 지휘도 해봤어요. 군악대 있을 때. 군악대에서 이 어려운 곡을.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에 관악부만 있었는데 네. 청장님이 네. 이제 스트링을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스트링을 한 번에 30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됐는데 지하신 악장님이 매번 행진곡만 하시다가 스트링 전공자분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근데 라흐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이번에 하라고 하셔서 저는 성악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 곡 때문에 지휘를 해야 되는데 대변기에 악보를 보고 울었었어요. 아무리 CD를 틀고 들어도 악보를 못 찾겠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그때는 끔찍했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오보, 홀은 어디든지 다 알아요. 너무 진짜 헛둘이 아닌 막 이렇게 낭만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대변기를 붙잡고 물었던 장면은 저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이 네. 아름다운 곡을 얘기하다가 대변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네. 처참한 실패를 이겨낸 최고의 걸작, 바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처참한 실패를 이겨냈다. 또 거기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멘트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이미 스타 작곡가로 많은 사람들의 이 이목을 받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그가 원래 모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하루에 7시간씩 작곡을 하면서 드디어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을 쓰게 되고 완성을 합니다. 몇 살 때입니까? 24살 때. 이야, 나이가 짜증나네. 네, 한참 어리죠. 라흐마니노프가. 24살이면은 와, 정말 학생 때인데. 그렇죠. 대학생 때잖아요. 네, 이때는 졸업했을 때예요.
아 그래요? 네, 졸업하자마자 이제 쓰게 되는데 어허.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학생이 작품을 썼으니 얼마나 무대가 성공적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초연은 완전 대대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당일날 일단 지휘를 하기로 했던 지휘자 글라스노프가 술에 취해 있었고 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네, 술 마시고 연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연주 연습을 충분히 안 했는지 리허설을 안 했는지 호흡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연주장에 관객들이 뭐 비난, 야유 이런 것들을 던지기도 했고 아.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네. 사실 그때 동시대 작곡가였던 세자르 쿠이라는 러시아 작곡가가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가 라흐마니노프를 그 어린 후배를 좀 견제하고 있기도 했던 것 질투했구나. 같아요. 당연히 질투했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7가지 재앙을 보는 듯하다. 빈곤한 주제와 왜곡된 리듬, 곡 전체를 뒤엎는 우울함이 지옥에 있는 음악 학교에서나 들을 법한 음악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 네. 세자르 쿠이 도와주는 거야. 아 노이즈 마케팅? 이게- 아 우리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확실하다. 제가 예술 경영학 시점으로 보는데 이거는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세자르 쿠이가 누구야? 알지도 못. 라마이노프는 뭐 전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우리나라 연주자들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도와주는 거야. 우리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노이즈 마케팅 아, 좀 해볼까요? 정말 도와주는 거라니까. 네. 이렇게 멋있게 어떻게 혹평을 합니까? 그렇죠. 와. 놀랍습니다. 늘 성공가도를 달리던 라마이노프는 당연히 뜨거운 찬사를 기대했을 것 같지만 충격을 받았겠네요. 엄청나게 충격을 아하. 받았죠. 일단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아이고 또 상당히 예민했어요. 라흐마니노프가. 생긴 거와 달리 키도 굉장히 컸는데 네. 그래서 3년간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뭐 연주도 안 하고 작곡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거의 잠정 은퇴네. 네, 음퇴, 잠수를 탄 거죠. 아하.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소개로 니콜라이 달 박사라는 네.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죠. 어떻게? 네, 드디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그 의사가 이제 최면요법으로 좀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최면요법으로 이 의사가 어떻게 라흐마니노프한테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새로운 협주곡을 쓸 거고 네. 이 협주곡은 아주 성공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가. 아하. 처방을 해줬네. 무조건 교육을 잘할 거다. 성공할 거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문자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작가님 문자 좀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식 퀴즈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경생과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의 제목은 뭘까요? 음악 주세요. 자, 정답이 이미 그 가사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윤경생 보기 부탁드립니다. 1번 박두진 씨 이흥렬 곡의 꽃구름 속에 2번 이은상 씨 홍남파 곡의 사랑.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소개할게요. 신희연님, 유쾌한 두 분의 케미도 한껏 돋보이는 몹시 애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 마음도 쫑긋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님, 이상하죠? 음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문외한인데 지금 이 순간 매우 행복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를 아름답게 수놓아 주셔서 정경의 클래식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복자님, 1번 꽃구름 속에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어주는 사이 얘기를 해버렸네. 네, 손주들이 이번 주는 학원도 방학이라 집에만 있네요. 밖에서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도 가게 보다가 중간중간 들어와 간식 챙겨줘야 하는 저도 지치는 여름이었지만 클래식으로 힐링하며 쉬어가요. 우리 윤경세님이 저의 실수를 아주 통쾌하면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한 명이라도 즐겁게 해줬으니까 성공이다. 선생님 보세요. 오늘 저는 2017님 문자가 참 인상이 깊은데
들었는데 클래식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 이 순간이 행복하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피하다. 해피하다.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는 솔직히 아무 해설이 없고 설명이 없어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더군다나 이 방송을 하면서 그전에는 저도 좀 편향되게 들었어요. 네. 오페라나 성악 위주로 네.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첼로 협주곡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제가 가진 프레임이 네. 클래식이니까 네. 오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 이걸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감각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기쁘잖아요. 유학 온 것 같아. 네. 이 환경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가끔 제가 주책 맞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네. 베토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들의 음악을. 그래서 선생님과 저하고 나눈 대화도 아마 클래식으로 우리가 전달해낸다는 우리 전공자들은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작곡가를 두고 즐겁게 노는 모습만 봐도 아마 이것이 클래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문자를 보면서 확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너무 흥분했나? 보십시오. 최유정님, 저 단톡방에 정클클 같이 듣자고 톡 돌리고 있어요. 라흐마니노프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네. 항상 저희 방송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공사잖아요. 하지만 고품격 다단계 클래식 방송이다라고 해서 꼭 주변에 알려달라고 원래 초반엔 40명 얘기했거든요. 근데 10분만 알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따라해야겠어요. 너무 좋죠. 고품격 다단계 클래식 방송. 오케이. 예, 이게 다단계라는 의미도 좋게 만들 뿐더러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지금부터는 오늘 안에 끝나나요? 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의 특징을 윤경세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은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곡이지만 선생님 피아니스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곡입니까? 왜 그런 거죠? 좋아하지 않다고 기보다는- 하는 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어려워서. 완성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라흐마니노프가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들은 아마 그가 마르팡 증후군이 있지 않았을까. 유난히 손과 발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와. 짚으세요, 선생님은? 저는 도에서 옥타브에서 한 미파? 미파, 꽤 손이 큰 거예요? 크시네. 일단 뭐 체격도 크시니까. 네, 네. 선생님은? 네, 저는 한 도에서 레. 네. 네, 아주 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옥타브는 편하게 짚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8도에서 11도, 좀 손이 크면 이제 12도인데 라흐마니노프는 한 손으로 도에서 옥타브 지나 도 지나 라, 그러니까 13도를 아주 편하게 짚을 수 있을 정도로 손이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신체 구조에 맞춰서 곡을 작곡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 1악장 처음에 8개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는 웬만큼 손이 크지 않고서는 한 번에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두 음으로 은따 이렇게 나눠서 칩니다. 나 오늘 알았네. 여기 그렇군요. 유학 중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랬구나. 그러니까 피아노 저는 은따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악보에는 한 코드로 치게 돼 있어요. 아주 간혹가다 손이 크신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이 한 번에 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리스트도 A까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에? 리스트도 손이 컸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네. 라흐마니노프가 그렇게 했는데 은따로 했다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그 전공자는 어떤 느낌이고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감상하면 좋을지 선생님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네. 이 작품이 라흐마니노프를 완전 그 우울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끌어올린. 왜냐하면 이 협주곡 2번이 대성공이었거든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치료해준 니콜라의 달 박사에게 이제 헌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그렇잖아요. 인생이 자기가 성공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또 어떤 절망, 그런 시련, 그런 자리에서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협주곡에 유난히 음악을 모르는 처음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되게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우울할 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특히 2악장을 즐겨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울할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왠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도 꽤 하시더라고요. 라마니노프가 힘들었을 때 한 거고 네. 거기에 또 조언과 격려를 받아서 네. 탄생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좋은 곡이네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 음악가도 사람이잖아요. 네. 뭐 천재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경험 후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깊이가 남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힘들다 누가 얘기해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주력이 좋잖아요. 전 음. 세계적으로. 네. 저는 그중에 제가 분석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2000년 동안 공격만 당했지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를 관통하고 있는 게 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우리나라가 가장 잘 부를 수 잘 있다라는 부르죠.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분석을 하면서 네. 하거든요. 한이 관통하고 있다.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라마니노프도 그렇게 정상의 주목을 받다가 3년 동안의 이 슬럼프 기간에 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겠어요. 그럼요. 예, 그랬을 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받고 음. 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응원을 받아서 이런 작품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힘드신 분들에게는 음.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1악장 네. 제가 좀 어떤 느낌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황량한 벌판 벌판. 아니면 아주 깜깜한 밤 혹은 뭐 약간 러시아의 그 설원인데 흰 눈이 완전히 쌓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지독하게 고독,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남겨진 그런 기분?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처음에 그 8개의 코드가 조용한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8개 코드가 지나면서 폭발을 하죠. 그게 제가 봤을 땐 기쁨의 폭발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단조로 돼 있고 어떤 분노, 슬픔, 우울 그게 막 터져 나오면서 협주곡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막 듣고 싶지 않으세요? 동화 구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들려주세요. 음악 듣겠습니다. 네. 야, 하이라이트 1악장 오프닝. 그쵸? 막 빠져들어요 지금. 아, 어떡해. 또 설명해 주신 부분이 딱 또 생각이 나서 이 음. 황야의 벌판. 음.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자, 그럼 2악장 그쵸. 뭡니까? 이렇게 어떤 몸부림, 갈등 이런 격정의 1악장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2악장은 아주 다른 감정의 색채를 보여주고 있죠. 네. 처음에 오케스트라 서두가 나오면서 고요하게 시작이 됐다가 감정이 확 상승하고 다시 작아집니다. 아, 한번 확 올랐다가 감정이 확 가라앉은 다음에 네. 그 유명한 피아노의 솔로가 세디딴 음표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감싸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하. 따뜻하고 혹은 대화하는 것 같고 대화까지. 이랬니 저랬니 난 이랬어 이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가면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하게 되죠.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음.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또 차근차근 짚어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미지네이션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라마니노프 저희 선생님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라마니노프 다른 협주곡도 좀 부탁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처럼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네, 것 같아요. 네. 라마니노프에 뭔가 빠질 것 같은 노래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아쉬워요. 예, 아쉽습니다. 네. 아, 어느덧 윤경선님하고 놀다 보니까 보내드릴 시간이 우리 너무 논다. 너무 놀았어요. 어떡해. 네, 벌써 윤경선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 다음 주에도 들려주실 김윤경 선생님의 경이로운 클래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윤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방금 소개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작품번호 18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